종소리와 함께 복도로 들어간다. 있는 힘을 다해 교실을 향해 대시한다. 복도에서 뛰면 안 됩니다. 복도역으로 배치된 안드로이드 하나가 주의를 주지만 가볍게 무시한다. 규칙을 어긴 사람의 얼굴을 스캔해서 기록해놨다가 나중에 선생에게 꼰지르는 로봇이다. 다시 말하면 얼굴만 보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단 말이다. 수리공이라고요? 로봇을 속삭이는 데 있어서 나는 베테랑이었다. 저런 깡통에게 피해를 입은 적 단 한 번도 없어. 스테이프! 방금 막 베이스를 스틸한 호타준족의 일반 타자처럼 교실 안으로 들어왔다. 교실 안에 두리번거려보니 아직 선생님은 오지 않은 모양이었다. 주인공이 참 표현력이 거의 시인급인데? 호타준족의 1번 타자. 거칠어진 숨을 고르며 제자리에 앉는다. 오늘은 아슬아슬하구나. 늦잠이라도 잤어? 익숙한 목소리였다. 앉자마자 옆에 앉아있는데 녀석이 말을 건넨다. 근데 이 목소리를 하긴 너무 스마트하게 생겼는데? 똘똘하게 생긴 사내. 이름보다는 주로 기계 박사. 줄여서 기박사라고 불리는 녀석이다. 나도 이름 대신 기박이나 기박사라고 부른다. 기계류를 싫어하는 나, 기계류를 사랑하는 이 녀석, 항상 냉소적인 나, 그리고 매사에 긍정적인 이 녀석. 그 밖에 취미도 취향도 전부 다 다르다. 그런데도 반에서 가장 친한 사이가 됐다. 어떻게 이런 기묘한 인연이 맺어졌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른 사람들도 항상 신기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아니, 용무가 있어서 어디 좀 들렸다 왔어. 용무라니, 이 아침에? 말하기 난감한 부분인데, 얘기를 하려는 도중에 문이 열린다. 중년의 남자 선생님이 들어온다. 담임이었다. 교육용 여성 안드로이드도 대동하고 있다. 이야기는 나중에 미루자. 그런 식의 신호를 너 세게 보낸다. 곧바로 오케이라는 신호가 들어온다. 시간은 눈 깜짝할 새에 흘러 지금은 점심시간. 매점에서 막 사들고 빵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는다. 기박사와 함께 점심을 먹을 준비를 한다. 두 개의 책상이 붙여져 있다. 내 책상에는 잘 튀긴 고로케 2개와 초코우유가 하나, 녀석 앞에는 맛있어 보이는 도시락이 놓여져 있다. 기박사 녀석이 맛있게 도시락을 먹고 있다. 가정용 안드로이드가 매일 도시락을 싸준다고 들었다. 도시락 퀄리티는 그리 나쁘지 않은 듯하다. 매일 먹는 게 빵인 나로서는 마냥 부럽기만 한 지수성찬이다. 왜 멍하니 제사 지내고 그래? 이거 야 내 목소리인데? 아까 그 왜 멍하니 제사? 에? 왜 멍하니 제사 지내고 그래? 밥상에 불만 있어? 먹어야지. 가벼운 피자를 들었다. 고로케를 입에 가져간다. 고로케 튀겨진 튀김옷을 깨무자 느껴지는 바삭바삭한 감촉. 입안 한가득 퍼져오는 달콤한 만족의 부드러움이 흥치를 돋운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혀를 녹일 듯이 번지는 생크림의 부드러움, 절묘하게 배치된 야채가 전해주는 감미로운 뒷여운, 으깨어진 감자와 계란 샐러드 역시 조화롭게 풍미를 더한다. 이 맛은 그냥 평범한 고로케 맛이었다. 빵을 먹다가 말고 가볍게 질문해보았다. 가만, 생각해보니 너 안드로이드 많이 가지고 있었지? 응? 집에 한 6개 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6개라 대단한 숫자다. 평범한 가정에서 가질 수 있는 개수가 아니다. 근데 갑자기 안드로이드는 왜? 별건 아니고, 너 혹시 녀석이 먹던 것이 도로 튀어나올 만큼 상쾌한 웃음을 보여준다. 드디어 안드로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로구만. 나의 끝없는 포교가 끝내는 결실을 맺은 셈인가? 뭐 그냥 그렇다고 해두자. 좋아, 아주 좋은 현상이야. 안드로이드는 좋다고. 문명의 이기자 과학이 창출한 최후의 결실이라고.
그래, 분야별로 장점이 있지만 내 추천은 단유코 메이드 로봇이야. 밥도 맛있고 청소에 빨래까지 전부 완벽하게 해결해 준다니까. 덤으로 여성용이면 예쁘기까지 하니 감상용으로도 아주 쓸만하지. 아이, 간신배 목소리, 간신배잖아. 목소리가 생긴 게 간신배잖아. 아이, 감상용은 또 뭐야? 그럼 감상할 시간이 있으면 네 발가락 사이에 낀 때나 감상해. 자고로 아름다운 것을 보는 사람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법이라고. 과학적으로 이미 뚜렷하게 증명되어 있는 사항이야. 잠깐 한숨을 내쉬었다. 짜잘한 일에도 이렇게 흥분할 수 있는 그가 부럽다. 난 평등주의자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니, 예쁜 기계건 그냥 못생긴 기계든 다 싫다는 소리야. 사람의 예로 들어보자. 아무리 얼굴이 예뻐봐야 밑에 달려서는 안 될 것이 달려있으면 오히려 혐오감을 자극할 뿐이다. 그것과 마찬가지 원리다.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도 기계라는 요소가 붙으면 일단 아웃 오브 완중. 깊게 뿌리 박힌 외모지상주의를 타파하는 훌륭한 사견이 아닌가? 로봇을 싫어하는 건 여전하고 뭐군. 그때도 없던 관심이 생겼으니까 안드로이드에 대해 물어본 거겠지? 평소에는 이런 얘기 꺼내지도 않잖아. 뭐 그렇지. 하나 구입할 생각이라면 동행하겠어. 많은 구매자들이 아차하는 순간 놓치고 하는 여러 자잘한 포인트까지 빠짐없이 선명해 주지. 미리 말하지만 일생일대의 최고의 초이스가 될 거야. 그 말에 볼을 그쳐갔다. 아니, 딱히 살려는 건 아니고. 돈 때문에 그러시나 친구요? 그렇다면 걱정 마시라. 엄청나게 파격적인 가격으로 구입해줄 테니까. 이래봬도 내가 이 방면으로는 조금 연줄이 있다고. 내가 같이 가면 거의 거저먹는 수준으로 구입할 수가 있지. 아니 그 이전에 살 필요가 없어. 뭐시라?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말해도 됐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한다. 주웠어. 뭘? 안드로이드? 주웠다고? 안드로이드를? 그래. 어디서? 폐기장에서. 너 이 녀석 땡 잡았구나. 지금 이 시대에 획득 가능한 제품이라면 IDX 458인가? 아니면 45? 어떤 기종인데? PXX 어쩌고였는데? 뭐였지? 아무튼 그 최신형이라고 하는데 실제 능력은 별 볼 일이 없더라고. 그래도 이왕 준 게 불쌍해서 써줄까 하고. 뭔지 궁금한데 나중에 시간이 나면 한번 놀러 가봐야겠군. 거기서 잠시 말을 끊고는 곧 분위기를 바꾸듯이 말문이 연다. 기박사랑 그 아저씨랑 만나면 안 돼. 목소리 맺고요. 뭐 네가 안드로이드에 흥미를 가지게 된 건 나로선 기쁜 일이지만 다만 그래도 조심하도록 해. 조심? 뭘? 요새 TV에 자주 나오잖아. 안드로이드에 지나치게 빠져버린 케이스 말이야. 나중에 들인 버릇이 더욱 꾹치 힘들다고 하니까 조심 또 조심하라고. 로봇은 로봇, 인간은 인간. 이 경계를 잊지 않는 한도 내에서 활용하는 편이 좋아. 결국은 편의를 위한 제품일 뿐이라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까. 차라리 머리 위로 비행기가 떨어지게 될 경우를 걱정해라 이 새끼야. 세상에서 가장 가능성 없는 경우를 걱정하고 있다는 자각이 없나 보다. 사실상 리버풀이 EPL 우승한다는 생각을 해라 이 녀석아. 나도 네가 그런 식으로 로봇에 빠지려고 생각하고 있긴 한데 큰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흔히들 그러잖아. 돌다리도 부숴가면서 건너라고들 하니까. 돌다리를 부숴서 뭘 어쩔 셈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말뜻은 알겠어. 기억해둘게. 그 말에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빨리 루시랑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 시간을 흘러가 언더 마지막 수업을 시작하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시겨운 학교 수업 시간도 종말을 목전에 두고 있다. 마지막 강의 시간. 선생의 장황한 연설을 끝낼 줄은 모른다. 마지막만큼 시간의 흐름도 더디기만 느껴진다. 칠판에 꼬불꼬불하게 무수히 많은 글이 쓰여진다. 그 안에 지나치게 많은 한 가지 포함되어 있다. 가뜩이나 난해한 내용을 더욱 알아듣기 힘들게 한다.
나도 모르게 신음을 연발했다. 설명도 마찬가지로 어려웠다. 무슨 소리 하는 건지 통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몰려오는 졸음을 주체하지 못해 작게 하품을 한다. 감사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다른 녀석들의 상황도 그다지 다르지 않다. 높은 학력을 가진 선생들의 성향을 살펴보면 꼭 그렇다.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이리저리 어렵게 돌려 말한다. 훨씬 쉽게 풀어서 쓸 수 있는데 굳이 어렵게 포기한다. 지엽적인 스노비즘의 산물이다. 니도 그래. 굳이 쉬운 말을 어렵게 말해. 지엽적인 스노비즘? 너도 너무 그런 것 같아. 호타준족의 일루타자?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무한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선생의 말도 마침내는 끝이 난다. 맹세컨대 거짓 공약이 남발하는 정치인들의 연소도 이만큼 짜증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집에 돌아가는 일만 남았다. 어서 빨리 돌아가 버리자. 해방감을 느끼면서 빠르게 자리에서 일어선다. 기계박사에게 간단하게 작별 인사를 건넨 이후에 집으로 향한다. 거리를 지나가다가 문득 깨닫는다. 루시를 회수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까스로 기억해낸다. 하마터면 곧바로 집으로 직행할 뻔했다. 살짝 궤도를 수정해 수리점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드디어 수리점 앞에 도착한다. 유리 너머로 비춰진 가게 안에 모습은 대체적으로 한산했다. 몇 명의 손님만이 안에서 어기적거리고 있는 듯했다. 가게 주인의 모습은 어쩐 일인지 보이지 않는다. 뭐야? 망설임 없이 들어간다. 안티크숍에 어서오세요. 손님 뭘 찾으시나요? 가게 안으로 발을 들이자마자 튀어나오는 목소리. 청량하고 부드러운 소프라노의 음성이었다. 속으로 좀 놀랐다. 여성의 목소리가 반겨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니까. 오해는 아르바이트생을 두고 있나? 고개를 돌려 목소리 주인의 얼굴을 확인했다. 그리고 너? 녀석도 조금 늦게 나를 알아보았다. 어머, 드디어 와주셨군요, 주인님.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자연스럽게 대답하는 그녀는 루시 발렌타인. 내 눈이 잘못 뜨지 않았다면 아침까지만 해도 철덩어리나 다름없던 안드로이드가 거기 멀쩡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밝게 웃는 얼굴에 어색함이라고는 없었다. 혹시나 해서 확인차 질문한다. 루시? 너 루시 맞지? 네, 맞아요. 루시는 다른 누구도 아닌 루시랍니다. 옷도 깨끗하게 됐어. 맞는 모양이다. 너 어떻게 된 거야? 네, 주인님. 어떻게 된 거냐고 하시면 아니 그 목소리랑 표정 말이야.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지금 너 서 있는 거 맞지? 네, 물론이에요, 주인님. 루시는 지금 두 발로 서 있답니다. 에헴. 자랑스러운 듯이 어깨를 으쓱이는 루시. 아니 사실 서 있는 게 그리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다만, 하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생각하면 충분히 놀랍다. 멀쩡해 보이네. 다 고친 거야 루시? 네, 주인님. 지금 루시는 몸이 가벼워서 날아갈 것만 같답니다. 그렇게 말하고 가볍게 몸을 돌려 제자리에서 한 바퀴 회전하는 루시. 성숙한 요조소녀처럼 기품 있고 동시에 또 아이를 연상시키는 천진난만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러다가 곧바로 넘어져 버린다. 처음에 느꼈던 기품도 동시에 같이 곤두박질 친다. 아직 원상태는 아닌 모양이에요. 루시가 조금 창피하다는 듯이 머쓱하게 웃는다. 그리고 그 모습을 나는 할 말을 잊은 채로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 쇳소리가 섞이지 않은 인간의 목소리, 감정이 진득하게 묻어나오는 억양과 음폭, 생생함이 흘러넘치는 다양한 표정과 행동,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팔과 다리, 이 모든 것이 단순히 놀랍다고 밖에는 표현이 안 된다. 얼마나 놀랐냐는 하면 나는 모르게 말이 더듬어질 정도로 놀랍다. 머리가 멍해져서 표현의 결핍, 단어의 결핍마저 불러올 정도로 놀랍다. 머릿속이 지겨울 정도로 놀랍다는 단어 하나로 가득 차게 된다. 물론 겉으로 내색은 하지 않는다. 감정의 절제는 지성인이 가져야 할 미덕이니까. 뭐 그런 이유는 실은 거칠고 이 로봇한테 놀랐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싫었다.
불과 8, 9시간 사이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다니 굉장하다. 처음으로 주인님한테 칭찬을 받았네요. 기쁘다. 에템? 애템은 뭐야? 너 말고 스리공 아저씨를 칭찬한 거야. 쿵, 그럴 수가. 그렇게 말하며 얼굴에 심한 거를 표출하는 그녀는 영락없는 사람 그 자체였다. 이거 대체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마술? 어느 변덕스러운 마법사가 부리고 간 마술의 일종인가? 문득 옛날 동화 속 얘기들 떠올린다. 인간이 되고 싶어하던 구미호, 인간이 되고 싶어하던 인어공주, 혹은 당군 신화에 나오는 호랑이. 결국 그들은 전부 인간이 되지 못했다. 눈앞의 로봇은 내게 하나의 가정을 떠올리게 해준다. 만약 그들이 인간이 되는 데 성공했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기뻐하지 않았을까? 자자, 메렌틱한 감상은 여기까지. 나는 일단 가게 아저씨를 찾아보기로 했다. 한참 동안 주위를 둘러보는데 어디도 보이지 않는다. 루시, 주인 아저씨는 어디 갔어? 네, 주인 아저씨께서는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러 잠깐 외출하셨답니다. 나갔다고? 가게는 어쩌고? 에헴, 가게는 지금 훌륭한 점원이 대신 보고 있답니다. 훌륭한 점원? 어디? 에헴, 에헴. 어디 있다는 거지? 못 찾겠는데? 에헴, 에헴. 아무래도 안 보이는데? 에헴, 에헴. 처음에는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콧대를 세우던 루시, 이제는 거의 울상을 지은 채로 콧대만 세우고 있다. 당당해야 하든지 스침을 하든지 어느 한쪽만 해줬으면 좋겠다. 불쌍해져서 그만 무시하기로 한다. 알았어. 지금은 네가 가게를 보고 있다 이거지? 네, 맞아요, 주인님. 지금은 루시가 가게를 보고 있답니다. 강속을 능가하는 스피드로 표정이 바뀐다. 조금 전까지의 침울한 표정은 이미 제트기를 타고 떠난 지 오래다. 참, 주인도 주인이다. 올해 처음 본 로봇에게 가게를 맡겨버리다니. 그것도 이렇게 덜 떨어진 로봇한테. 무슨 정신으로 장사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저 주인님, 무얼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무 생각도 안 해. 그리고 그 주인님이라는 단어 좀 어떻게 할 수 없을까? 너무 낯간지러운데? 하지만 주인님은 주인님인걸요. 이름을 불러. 이름을. 주인님이라니. 하지만 루시는 주인님의 이름을 모르는걸요. 이 기회에 가르쳐주세요. 그러고 보니 처음에 이름을 입력할 때 실패했었던 것 같다. 그럼 대강 얘기해줄까? 그거 진짜 이대로 읽어줘? 진짜 읽어줘? 인식해서? 나 내 이름 할래. 한동숙보다 한성욱 할래. 진짜 내 이름 할래. 뭐 안 읽어주네. 내 이름은 김미남이야. 뭐야 이거? 주인님, 그런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답니다. 불러주는 줄 알았어. 성욱 오빠 해봐. 성욱 오빠. 남을 속이는 건 나쁜 짓이에요. 거짓말은 죄랍니다. 마치 내가 못생겼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실수. 덤벙대면서 혼날까봐 몸을 움츠리는 루시. 그게 아니라 이름을 속이면 안 돼요. 진짜 이름을 말해주세요. 어이가 없네. 무슨 근거로 내 말이 거짓말이라고 단정 짓는 거야? 조금 전에 이름을 입력하는 걸 봤답니다. 그럼 읽어줘 제발. 이건 2D의 반란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 알았어. 귀찮으니 그냥 주인님이라고 불러.
아니 오빠라고 하면 안 되냐? 오빠? 아씨 주인님은 너무 딱딱한데? 주인님, 근데 이것도 나쁘진 않긴 한데 왜? 에헴! 에헴! 주인님. 그러니까 왜? 불렀으면 말을 해. 그냥 불러봤답니다. 아니요, 아니요. 당치도 않은 말씀을. 주인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게 너무 기뻐서요. 그래서 그냥 불러봤답니다. 얼굴에는 싱글벙글 미소를 띄우고 있다. 왜 이렇게 감정이 고조되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상이라고 생각하세요. 거의 내가 보기엔 느낌이 약간 김유정, 약간 김소연 이런 느낌의 완전 인간과 똑같은 사이보그 로봇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수리를 마쳤고 나를 주인님이라 부릅니다. 감성 모델이 고장난 건가? 아니면 원래 성격이 좀 덜 떨어진 컨셉인가? 그것도 아니면 마약이라도 한 건가? 애초에 녹은 좀 마약이 있나? 여러가지 가정을 떠올려보지만 답이 나올 리가 만무하다. 아무튼 중요한 건 이 로봇의 페이스를 내가 전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다. 이럴 때 주인 아저씨는 왜 안 오는 거지? 루시라는 게임입니다. 루시. 10회 분후 드디어 주인 아저씨가 돌아왔다. 사실 나는 먼저 말을 걸려고 했었다. 그렇지만 시도는 바로 무산되고 단번에 선수를 빼앗기고 말았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사가지고 온 내용물을 다 던져버리면서 광속으로 뛰어들어온다. 그런데 내 두 손을 꼭 붙잡는다. 학생! 루시를 내게 주시게! 이 망나니 같은 시츄에이션 대체 뭐지? 마치 자인어른에게 딸을 달라고 부탁하는 사이감이 아닌가? 바로 대답한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앙?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약 먹었어? 그건 제가 할 소리입니다. 난 도대체 무슨 소리세요? 수리공이 잠시 정신을 추스린다. 많이 좀 헛나간 거 보군. 이 학생, 다름이 아니고 말이지. 루시를 내게 팔 생각은 없나? 예상 외의 권유였다. 팔라고요? 그래, 이 정도 쳐줄 수 있는데. 계산기를 두들기더니 나온 숫자를 내게 보여준다. 5초가 멍해진다. 진심이세요? 물론이지. 어떤가 학생 입장에서도 나쁜 거래는 아니지. 이 정도 거금은 어른도 쉽게 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닐 테니 말이야. 이런 낡은 가격이나 응원하면서 운영하면서 수중에 여유가 있으리가 만무하다. 무리하고 있는 것이 뻔히 보인다. 말없이 루시를 바라본다. 어떻게 팔어? 저렇게 쳐다보는데.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웃으며 짓고 나를 바라보고 있다. 조역하게 비유하자면 거기는 납치당한 사람이 새우잡이 배에 팔려나가기 직전에 보이는 애절함이 담겨있다. 이보셔, 아무리 그래도 그 눈빛은 좀 실례잖아. 잡아먹는 것도 아닌데 말이지. 고개를 돌려 수리공 아저씨를 바라본다. 왜 이렇게 내는 건데요? 아니, 이 가격을 충족할 만큼 좋은 로봇입니까? 당연하지. 그 강물에서 버럭 소리친다. 덕분에 깜짝 놀랐다. 귀청 떨어지는 줄 알았네. 잘 들어. 구형을 제외한 세상 모든 로봇들에게는 AI 및 감정을 구현하는 감성 인터페이스가 탑재돼 있어. 이 부분은 알지? 대충은요. 이런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려면 치밀하게 짜여진 감정 메커니즘이 탑재되어 있어야 해. 그런데 이 분야가 현실적으로 어떤 수준인지는 아나? 글쎄요. 인간이랑 비교하기는 아직 멀었다 싶은데요. 맞았어. 아무리 치밀하게 만들어진 AI나 감성 인터페이스도 결국은 인간의 흉내낼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인간처럼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고 표현하고 소통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소리지. 대충 뭘 말하려고 하는지는 이해했어요. 이순대리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감이 왔다. 하나를 가르쳐주면 셋을 하는 학생이로구만. 과연 요새 애들은 조기 교육이 잘 돼 있어. 어디 한번 말해봐.
루시는 이거 지금 듣고 있잖아. 우리 루시가 듣고 있어. 루시에게 상처 주지 말자. 루시는 실은 저주에 걸린 공주님입니다. 즉 루시가 실은 저주에 걸려서 로봇으로 변해있던 공주님이고,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왕자님의 키스가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저 병신 새끼는 뭐야 하는 저 표정은 뭐지? 농담입니다, 농담. 결국 루시가 인간 수준으로 감정 규현이 잘 된 로봇이라 이거잖아요. 나도 내심 상당히 놀라고 있던 부분이다. 이 정도로 인간적인 성격이 묻어나는 로봇은 본 적이 없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로봇도 보통 15분 이상 대화를 나누면 되게 허점을 보이기 마련이다. 하지만 루시아에 대해서는 도무지 허점을 찾을 수 없었다. 마치 인간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다. 그래, 말하자면 이건 철로 된 인간이야. 로봇 인간, 아이언맨이야. 로봇 사람의 혁명이라고. 만든 녀석은 분명 천재이기 틀림없어. 다른 건 모르겠고, 루시를 아이언맨이라고 지칭하는 건 특호 서성에서 휘말릴 것 같으니 웬만하면 차단해줬으면 좋겠다. 아무튼 그렇게 대단한 로봇이라면 버려질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기도 한다만, 한 가지의 의문이 남는 게 있는데, 대부분의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프로텍션이 걸려있더라고. 프로텍션이라고요? 희미하게 기억이 있는데 어제 꼴떡 버전 루시가 그런 말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하다. 프로텍션이니 어쩌니 했는데 지금 활발히 잘 움직이고 있다. 깬 거예요? 거의 거칠애용 락이었으니까 깨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어. 그보다 왜 이런 걸 걸어놨을지가 궁금하단 말이야. 그 말의 끝으로 주인은 잠시 생각에 잠긴다. 프로텍션은 걸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제작자가 본 기능을 세상에 공개하고 싶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게 아니라면 혹은 뭔가 심각한 버그라도 걸려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디가킹가서 여러가지 간단한 테스트를 해봤는데 별 문제는 없더라고. 인간에게 무해한 것은 확실해. 무해하다? 적어도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소리야. 로봇 3원칙은 확실히 지키고 있어. 로봇 3원칙 제1항, 로봇은 인간의 치면 안 될 뿐더러 다치게 방해해도 안 된다. 아까 한 3번 나왔죠. 로봇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만들어진 3대 원리, 인간이 로봇 위에 군림하기 위해 만들어진 절대 원칙. 그것이 지켜진다면 대부분의 실제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만약 로봇이 어떤 이유에 의해 결과적으로 이 명령을 어기게 되는 일이 발생하면 그 순간 조용히 로봇이 작동 정지한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문제는 없다. 계산기에 출력된 숫자를 한번 바라본다. 그 다음에 루시에게도 시선을 준다. 버림받기 직전에 강아지 같은 시선이 따끔따끔하게 얼굴에 꽂힌다. 머뭇거리던 그녀가 이내 결심한 듯이 조심스레 이렇게 다가온다. 저기 주인님? 말씀 중 실례합니다만 왜? 다목적 용도로 만들어진 루시는 정말 무궁무진한 방면으로 응용이 가능하답니다. 우리 루시 버림받기 무서워가지고. 분명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울상을 짓고 있는 루시 얼굴을 보고 있어도 질리지 않는다. 뭐랄까? 마음 깊숙이 봉인되어 있던 세디즘을 자극하는 듯한 얼굴이었다. 필사적으로 자기 어필을 하고 있다. 제품이 제품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은 아니다.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매장에 팔아볼 수도 없는 노릇이다. 루시, 안 팔 거야. 걱정 마. 말이 끝난과 동시에 두 명 희비가 엇갈린다. 수리공의 표정은 시무룩하게, 반면 루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아무튼 다 고친 거 맞죠? 자, 여기 있습니다. 지갑에서 돈을 꺼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수리를 건네준다. 내 돈이. 수리공은 망설이다 곱슬슬한 표정으로 돈을 받았다. 일단은 아직 다리 관절을 무리하게 움직이는 건 좋지 않아.
집안에서의 자잘한 이동까지는 괜찮지만 5분 이상의 장거리 이동은 무리를 주니까 당분간 상관의 편이 좋아. 그 말은 또다시 얻고 가야 한다는 소리다. 뭐 하는 수 없었다. 그니 무겁지도 않으니까 참을만하다. 그럼 그렇게 결론이 났으니 오늘은 고마웠어요. 여전히 아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여운이 남은 듯하다. 깔끔하게 무시하고 인사를 마친다. 그럼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 경우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이니까 제발 무리시키지는 말라고. 소중히 다뤄해. 알겠지? 루시도 나중에 봐. 또 놀러오고. 루시에게 인사를 건넬 때 수리고기의 표정은 정말 가관이다. 자기 딸을 보는 팔불출의 얼굴이었다. 헬렐라에게 풀려있다. 역시 팔지 않은 건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다. 수리점을 나와 조금 걸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쪽으로 진입했다. 몇 걸음 걷다가 바로 멈춰섰다. 그리고는 말없이 루시를 등지고 무릎을 꿇는다. 자, 업혀 루시. 혹시 모르니 설명을 보충해준다. 업힌다는 건 그냥 손을 목에 살며시 걸고 올라탄 동작을 말하는 거야, 루시. 저 주인님,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요. 왜? 저 바보 취급하고 있나요? 어? 이제는 모기 졸리 걱정 안 해도 될 듯하다. 등 위로 부드러운 중량감이 전해진다. 아차. 여성의 무게를 가정한 로봇의 무게가 전해진다. 왜 그러세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녀를 등에 업자 달콤한 단향이 후각을 스치고 지나. 그냥 사람인데? 독하지 않고 은은하게 코 주변에 퍼지는 향기, 랑방 향기다. 발랄한 소녀처럼 톡톡 튀는 과일의 상큼함으로 시작한다. 이후에는 따뜻함이 느껴지는 신비로운 여인의 내음으로 끝이 난다. 그 냄새가 사춘기 남성의 정신을 간지린다. 이런 부분에는 면역이 없어 큰일이다. 아침에 해도 이러지 않았었다. 그 코끝을 간지리는 향기가 아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실감을 준다. 약간 몽롱한 정신 속에서 어찌 된 일인지 고민한다. 맥박이 갑작스럽게 올라가고 있어요. 주인님, 왜 그러시나요? 맥박을 재는 건 비겁하다. 설렘마저 들킨 것 같아. 약간 부끄럽다. 마지막에 솔직하게 대답한다. 너 이 냄새 향기 뭐야? 아하, 이 냄새 때문인가요? 아저씨께서 여러 가지를 선물로 주셨답니다. 여자아이니까 자기 관리는 스스로 해야 한다면서. 가져온 잡다한 여성용 물품 중 향수를 꺼내 내게 보여준다. 그 아저씨 정말 무섭다. 분명 그 사람은 키우는 애완강아지한테도 이것저것 옷 입히고 좋아하는 스타일일 것이다. 그게 넓은 의미에서 동물의 학대하는 행위라면 이 경우는 말하자면 로봇 학대라고 봐도 되는 걸까? 뭐 할 수 없다. 로봇한테 별거 다 챙겨주네? 진짜 웃기는 아저씨야. 왜 웃어? 그냥 웃음이 나와서요. 어쩐지 로봇한테 농락당한 기분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언데간데 없다. 내 질투하는 거 무겁지 않으신가요? 뭐가? 우도적으로 퉁명스럽게 대답한다. 하지만 어던스럽게 받아는 것인다. 루시의 몸 무겁지 않으신가 해서요. 당연히 무겁지. 사람스럽게 뭘 물어봐? 쿵, 어쩌죠? 주인님에 어울리는 갸름한 로봇이 되도록 다이어트라도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불가능한 얘기는 꺼내지도 마. 응? 대장으로 뜯어먹었다가 버릴 거야. 어?
너무해요. 분위기 좀 내본 건데. 인간다운 반응이다. 그리고 여성스러운 반응이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어떻게 대응할지 좋을지 혼란이 온다. 여태껏 살아온 가치관을 뿌리치고 혼란시키는 녀석이었다. 상대는 로봇일 뿐이야. 로봇이야. 동요하지 말자. 로봇이야. 로봇이야. 난 지금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로봇이야. 동요하지 말자. 차가운 도시남자 업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어느덧 거리는 노을로 물들고 있었다. 루시를 얻은 채로 걷고 있기 때문일까? 평소보다 르인 페이스로 주변 모습이 변해가고 있다.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는 아니다. 서서히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날이 빨리 지는 것이 그 증거다. 루시는 조금 전부터 아무 말이 없다. 자고 있는가 싶어서 힐끔 봤더니 아니었다. 넋을 잃은 채로 주변을 살펴보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 모습을 좋은 꿈을 꾸고 있는 아이 같기도 했고, 혹은 세이렌의 마음을 뺏긴 뱃사공처럼 보였다. 그렇게 신기해? 뭐가 말인가요? 이 주변 모습이 그렇게 신기하냐고? 아, 네. 정말로 근사하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 요란하게 치장된 번화가도 아니다. 그렇다고 감탄이 날 만한 아름다운 경치도 아니다.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길거리일 뿐이야. 어느 부분이 근사한데? 전부 다요. 전부 다? 네. 전부 다 근사하답니다. 예전에는 나들이를 나갈 때 항상 허가가 필요했으니까요. 밖에 나가서 이런 식으로 길을 거닐 기회가 몇 번 없었거든요. 그래요. 굳이 말하자면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 주변 경치가 변해나가는 것이 근사해요. 루시가 모르는 풍경이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이런 식으로 천천히 거리의 모습을 둘러볼 수 있다는 사실이. 그런 것들이 무척이나 신기하답니다. 정말 근사하다고 생각해요. 나로서는 알 수 없는 감각이다. 주인님, 왜? 정말 죄송합니다. 왜? 뭐가?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왜 사과를 하는 거지? 루시가 오늘 너무 떠들었죠? 죄송해요. 원래 성격은 사실 조금 침착한 편으로 제작 과정에서는 남을 이해할 줄 아는 넓은 포용력을 메인 컨셉으로 삼고 설계되었습니다만 자신의 성격을 왈가부가 정해버린다는 것. 루시 정기요금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었다면 단순히 웃기는 소리라며 무시했을 것이다. 성격이라는 것은 거울과도 같다. 거울은 바로 앞에 무언가가 있어야만 상대를 비춰줄 수가 있다. 성격도 마찬가지다. 타인의 판단이라는 필터를 갖춰야만 비로소 정확한 의미를 바라는 것이다. 스스로 백날 어떤 성격이라도 떠들어봐야 희망상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것은 상대가 인간이라고 가정할 때의 얘기. 루시는 안드로이드다. 인간이 아니다. 프로그램이 되어있는 로봇이기에 그녀가 하는 말이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 처음으로 주인이 되는 사람을 맞이해서 기뻤던 걸 거예요. 오랜만에 기동이라 그런지 상당히 들떠있기도 했고요. 마치 인간처럼 자신의 감정을 말하고 있다. 처음으로 주인을 만나서 기뻤다고, 오랜만에 기동이라 들떠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전에는 주인이 없었어? 네, 주인님께서는 제 첫 번째 주인님이세요. 내가 처음이래. 그래?
타인의 손을 거치지 않은 신품이라는 소리로군. 일부러 그렇게 딱딱한 생각을 한다. 연구소에 있을 때는 즐거웠어요. 거기 계시던 모든 분들께서 제게 잘 대해주셨거든요. 여러 가지 화제를 얘기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 주셨지요. 연구소라면 대강 짐작이 간다. 뭔가 재미있는 대답을 하거나 지시한 행동을 수행할 때면 많은 분들께서 기뻐해 주셨답니다. 특히 기대에 착실하게 부응할 때는 루시는 참 똑똑하구나 하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을 해주시곤 했어요. 루시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에휴, 신이 나서 더욱더 많은 것들을 배웠고 더욱 많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럴수록 점점 더 많은 귀여움을 받았답니다. 만드는 과정에서의 로봇 성능 테스트일 것이다. 내가 머릿속으로 그리기에는 그리 좋은 관계가 아님에도 로봇에게는 좋은 추억으로 미화되어 남아있는 것 같다. 문득 하나의 궁금점이 인다. 그렇게 애지중지 소중하게 다루어졌다면 그녀는 대체 왜 버려진 걸까? 막상 그렇게 물어보려 하니 쉽사리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왜인지 잠시 고민한다. 설마 나는 지금 로봇의 마음을 신경 쓰고 있는 걸까? 고개를 좌우로 살짝 흔든다. 그럴 리는 없어. 그냥 그녀가 너무 인간처럼 보이는 것 때문일 거야. 위험한 생각이야. 잊어버리자. 근데 왜 버려진 거야? 어? 분명 다들 루시가 싫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그렇게 침묵을 깼다. 언제부터인가 다들 루시에게 웃어주지 않게 됐어요. 다들 루시를 칭찬해주지 않게 됐어요. 다들 루시의 메인 시스템을 가동시켜주지 않게 됐어요. 예비 전력을 통해 흘러가는 시간만을 감지할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것만 느낄 수 있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지던 그런 나날이 계속됐어요.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루시가 침묵한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내버려졌다는 얘기인가?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됐다는 건지 모른다. 하지만 한참 기어하다가 마음에 안 드니 바로 내팽개쳤다는 사실을 그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 찰떡관이 감사합니다. 너무 제멋대로인가 아닌가? 책임감 없는 연구소의 인간들에게 아주 조금이지만 화가 치밀어 오른다. 그리고 몇 초 후 불쾌한 기분이 되어 있는 자신의 감정에 놀라고야 만다. 내가 왜 불쾌해야 하지? 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냥 쓸모없는 로봇이 하나 버려졌을 뿐이야. 등 뒤에 있는 것은 그냥 잘 만들어진 모조품일 뿐이잖아. 절대 인간이 아니야. 하물며 생명체도 아니란 말이야. 그냥 기계 부품이야. 쓸모가 없는 기계는 버려져야 정상이고, 따라서 화를 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어. 왜 그래? 성우가 왜 그래? 주인님, 다시 맥박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걸 일일이 신경 쓰지 마. 앞으로 내가 허락할 때까지는 내 맥박수 체크 하지 말도록. 하지만 자동적으로 체온을 재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는데요. 명령이야. 앞으로 체온 재는 거 금지야. 명령이신가요? 그렇담 어쩔 수 없네요. 그리고 잠깐 동안 거북하지 않은 침묵이 다가왔다. 그래서 주인님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해 하고 있답니다. 전혀 얘기가 이어지지 않는 불의의 기습이었다. 뭐? 버려지고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루시의 체감상으로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버려져 있는 것 같았어요. 주변은 어두컴컴하고 사람의 인기척이라고는 없었어요. 아주 어두웠어요. 아주 고요했어요. 아주 외로웠어요. 그러던 도중 주인님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상냥한 말을 건넨 기억은 없는데. 그래도 루시에게는 정말 천사의 속삭임 같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어둠 속에 처음으로 빛이 떠올랐어요. 루시에게 여러 차례 말을 걸어주셨죠? 오버하지 마. 너무 지나치게 미화시키고 있다. 그냥 지나가다가 몇 마디 말을 건넸을 뿐이었어. 주인님의 눈에 띄기 위해 필사적이었어요. 있는 힘을 다해 몸을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글쎄 움직이지 않던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긴 건넨 몇 마디였다. 데리고 온 것도 한순간에 변덕에 불과하다. 고작 그것뿐인 행동이 등 뒤에 로봇에게 그렇게나 큰 힘이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루시를 걷어주신 것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부끄러운 말을 아무 거리낌 없이 내뱉는 것, 분명 로봇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일 것이다. 얼굴에 약간 피가 쏠린다. 그걸 들키지 않기 위해 고개를 푹 숙인다. 시끄러워. 본전 뽑을 생각으로 가져온 거니까 각오해. 네, 주인님. 각오하고 있답니다. 세상이 즐거워? 어? 시럽게 왜 자꾸 웃어? 뭐가 그렇게 재밌다고? 모르겠어요. 아까부터 웃음이 계속 흘러나와요. 고장인가 봐요. 어쩌죠? 루시가 가만히 뺨을 어깨에 기댄다. 부드러운 살의 감촉이 어깨를 타고 중추신경에 전달된다. 아침에 입었던 그때보다 피부가 훨씬 사람답게 느껴진다. 로봇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얻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다.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한다. 단순히 플라시보 효과일까? 아니면 실제로 아침과 비교해서 뭔가가 변한 걸까? 만약 무언가 바뀐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인가? 아니면 로봇인가? 그것에 대해 계속 생각한다. 그것에 대해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루시 조심히 내려가자. 10월 13일 주인공.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다. 오늘은 웬일인지 집안에 인기척이 있었다. 이거 중간에 저장되냐? 주인 저장 안 하면 그러니까 날라가네. 저장하고 루시는 다음에 플레이 합시다 여러분들.